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초안지 마지막 9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방이 항우를 끝장내기 위해 60만의 병력을 모아서 해하의 모든 영웅들을 집결시켰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한신 30만, 팽월과 영포 10만, 그리고 나 20만. 좋다. 이제는 항우를 정말로 끝장낼 시간이다. 모두들 준비되었느냐? 예, 배야. 반면 항우는 60만이라... 저번에 내가 3만으로 저놈들 56만을 격파한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땐 그때고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하지만 항우는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팽월이 뒤에서 보급로를 끊고 북쪽에는 한신이 진격해오고 서쪽에는 유방, 남쪽에는 배신한 영포를 비롯한 군대들, 이제 그들 모두가 항우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뭉쳤기 때문이었죠. 항우는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냐. 범증아, 내가 너를 내쫓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하지만 항우는 이번에는 정말로 심기일전합니다. 하지만 나는 항우다. 서초패왕 항우란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한 바 없다. 이번에도 이겨서 내 천하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양구는 마침내 해하에서 맞붙게 되는데, 당시 항우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항우가 최악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하 전투의 지도를 보면 사면에서 항우는 포위된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보급로도 모두 끊겨서 병사들은 굶주려 있었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마침내 전투는 시작됩니다. 이 해하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냐면, 한신은 먼저 항우에게 항왕폐하 오셨군. 항왕, 먼저 정면 대결로 한판 붙어보시지요. 나 한신도 당신과 붙어보고 싶었으니 뭐냐, 내 놈 한신아, 너의 군대를 갈기갈기 도륙해주겠다. 전군 공격! 그렇게 항우가 이끄는 군사와 한신의 군사는 정면으로 붙게 됩니다.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두 장군이 정면 승부를 펼친 것인데요. 하지만 항우는 역시 아직은 건재했던지 이 한신의 정예병을 격퇴하고 뒤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자 항우의 군사는 사기 충천에 더욱 앞으로 나아가죠. 하지만 초나라 군사들은 자신이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신의 군대를 뒤로 밀어낸 만큼 초나라군은 한나라군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포위당하기 좋은 형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신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초전에 한판 져줬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렇게 궁지에 몰린 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싸우다 보면 계속 돌격만 하게 마련이지. 자, 그럼 저놈들 끌어냈으니 유방폐하, 이제 폐하의 군대가 필요하옵니다. 그래, 이젠 내 군대가 나서야지. 공취, 진화, 돌격하라. 초나라 군사가 충분히 앞으로 나오자 각각 좌우익을 맡은 유방의 장수인 공취와 진화가 돌격하여 초나라 군사의 양옆을 치는데요. 항우는 당황합니다. 이런 가뜩이나 병사가 적은데 양면전선이 되어버렸다. 당황하지 말고 막아내라. 하지만 이때 보급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많은 대회전에서 중요한 것이 병사 집단 간의 힘싸움인데, 가뜩이나 병력도 적은 항우군은 잘 먹지도 못해서 힘도 떨어져 있었지만 보급이 우위이고 수도 많았던 유방군은 전투력이 더 강했죠. 그리하여 유방군이 기세 좋게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천하의 항우군이 점차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항우는 이거 우리가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군사천재 한신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죠. 한신은 이제는 초나라군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자, 저놈들이 힘에 붙이는 것 같군. 마지막 치명타다. 나의 군사들아, 다시 정면으로 진격하라. 그리고 아까 격퇴되어 물러나는 듯했던 한신의 군사가 다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항우는 3면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죠. 이에 항우의 군사는 끝까지 결사항전하지만 결국 포위된 항우군은 점차 섬멸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곧 한계를 넘은 항우의 군사들은 이제는 무너지고 일방적으로 학살당해 무려 8만 명이나 목이 베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제서야 항우는 후퇴하라. 이 전투는 패배다. 그렇게 해하 전투가 끝나고 항우는 패배하여 산 위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항우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패배였죠. 다만 이 한 번의 패배가 자신을 끝장내 버렸지만 말입니다. 이 해하 전투에서 항우가 진 이유는 분명했죠. 사실 해하 전투는 그 누구를 갖다 놔도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였습니다. 일단 보급이 그 첫 번째 이유였죠. 보급이 안 되던 항우군은 결국 어차피 해하 전투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전투에서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에 유방의 60만 대군은 모두 정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팽성대전 때와는 달리 이번에 모인 유방의 60만 대군은 유방과 한신의 지휘 아래 체계가 잡혀 있었죠. 게다가 장군과 참모진은 유방의 유동적인 등용 정책으로 그 어떤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반면 항우는 앞서 벌어진 전투에서 수많은 장군과 참모를 잃어버렸고 그런 군대의 유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천하의 항우라도 결국 개인의 전투 지휘 능력만으로는 상황을 뒤집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해야 전투가 끝나고 남은 항우의 군사들은 산 위에서 버티는데 그것에 한신은 저것들이 산 위로 갔다고? 좋아, 그럼 저놈들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어주마. 그리고 한나라군은 그 산을 포위하고 한신은 항우군의 멘탈을 꺾기 위해 술책을 씁니다. 한나라 병사들에게 목청껏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여 항우 진영에까지 들리게 했던 것이었죠. 당연히 자기들은 가뜩이나 지고 가망이 없는 상태인데 상대 진영에서 자기 나라 노래까지 부르니 항우군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을 것이었죠. 그래서 초나라 군사들은 속속 탈영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항백도 탈영하고 항우를 따랐던 종리말 개포마저 탈영합니다. 일반 병사들은 당연히 대부분이 탈영했죠. 게다가 유방은 그들을 도망치도록 놔뒀기 때문에 더욱 많은 탈영병이 생깁니다. 결국 얼마 안가 항우를 따르는 군사는 800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그러자 항우는 드디어는 절망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무치게 슬펐던지 전쟁터에 항상 데리고 다니던 자신의 애첩 우희에게 노래를 지어 읊기 시작하죠.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었도다. 하지만 시운이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찌해야 하는가.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이 시의 첫 구절이 한자로 역발산 기계세로 역발산 기계세 항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우희도 답가를 불렀다고 전해지죠. 한나라의 병사가 이미 땅을 차지하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초나라의 노랫소리. 대왕의 의기가 다하였으니 현첩이 살아 무엇하리오. 이 시의 두 번째 행이 바로 사면초가로 여기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유래한 것입니다. 참고로 소설 초안지에서는 이 노래를 부른 직후 우희는 자결하였다고 묘사하는데 정사에는 이후 우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항우가 울며 이 노래를 부르자 다른 병사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항우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빠져나갈 것이다. 내 유방놈 때문에라도 반드시 살아서 목숨만은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남은 800명의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의 군사들아, 나는 이제 여기서 탈출할 것이다. 저놈들 몰래 빠져나간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중에 산에서 내려와 한나라군이 잠든 사이에 달아나는데요.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는데 60만 한나라군 중 단 한 명도 항우군이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아서야 유방은 그것을 알게 되고 뭐라? 항우가 도망쳐? 내가 너무나 안일했구나. 관영, 내 너에게 5천의 추격대를 줄 터이니 반드시 항우를 잡아와라. 그리고 유방은 추격대를 보냅니다. 항우는 이 추격대에게 쫓기고 쫓겨 700의 병사를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100여 명의 군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군사들은 기어코 회하를 건너 음릉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그들은 거기서 왼쪽 오른쪽 갈림길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길을 몰랐던 항우는 마침 지나가던 늙은 농부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는 왼쪽으로 가시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항우는 왼쪽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쪽은 거대한 늪지대가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항우에게 길을 일부러 잘못 알려준 것이었죠. 이에 항우는 탄식하며 늙은 농부마저 내게 길을 이렇게 잘못 알려주다니 천하의 민심이 내게서 돌아섰구나. 그리고 늪지대를 건너느라 항우의 군사들은 지체되었고 그 틈에 한나라의 군사들이 바짝 따라 붙습니다. 겨우 추격을 따돌리고 동성이라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그에게는 고작 28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하지만 추격대는 바로 뒤에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추격을 따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 항우는 끝까지 살아남은 28명의 전사들을 불러 싸우기로 하죠. 그리고 이때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연설을 하는데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8년이 되었다. 그동안 70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고 나를 막은 이들은 모두 목을 베었다. 내 공격을 받은 성들을 모두 함락시켰으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곳에서 이리도 공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다. 내 오늘 한사코 죽음을 무릅쓰고 한군의
포위망을 뚫음으로써 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 말이 끝나고 항우는 28명의 기병을 내 방향으로 달려나가게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한나라 장수의 목을 베겠다. 그리고 항우는 사자후를 내뿜으며 달려나갔고 항우의 모습을 본 한나라 군사들은 모두 벌벌 떨면서 엎드려 버리죠. 이는 실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우는 이렇게 일종의 카리스마, 패기를 발휘하여 적을 압도시키는 것이 기록에 많이 나타나 있죠. 한신도 이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방에게 유방패야, 제가 예전에 항우 밑에 있었을 때를 보면 항우가 화가 나서 포효할 때면 10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감히 미동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우는 그런 사람이옵니다. 이 정도이니 일반 사람들이 항우의 카리스마를 매우 두려워했음은 자명한 사실이죠. 한편 항우는 한나라군이 벌벌 떨며 엎드려 있던 사이 한나라 장수 한 명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양의이라는 장수가 항우를 추격하는데요. 항우 내 놈을 내가 죽이겠다. 하지만 항우는 크게 소리치며 너 따위가 나를 죽이겠다고? 감히 나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 사자후에 양의는 물론 양의가 타고 있던 말까지 놀라서 면리 밖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게 도망칠 기회를 다시 잡은 항우는 그 기세로 한나라 군사 100수십 명을 죽이죠. 그리고 잠시 추격을 벗어나 인원을 점검해볼 때 항우군 측의 전사자는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항우는 물었죠. 어떠한가? 병사들은 모두 엎드려 말했습니다. 대왕의 말씀이 맞사옵니다. 그리고 항우는 계속 도망쳐 마침내 오강이라는 곳까지 이르렀는데요. 마침 그곳에는 뱃사공이 있었는데 뱃사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난을 배웁니다. 서초패왕 항우폐하가 맞으시죠? 소인은 강동 땅의 뱃사공이옵니다. 대왕께서는 지금은 비록 패주하고 계시지만 지금 강동 땅으로 오셔서 왕위에 오르소서. 강동의 땅은 비록 넓지 않으나 인구는 수십만을 자랑합니다. 충분히 왕을 칭할 수 있사오니 대왕께서는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설령 한나라 병사들이 추격해 오더라도 그들은 배가 없으니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긴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생깁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아이러니하게도 도망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왜냐하면 뱃사공이 말한 이 강동 땅은 일찍이 항우의 영향권 안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항우는 유방과의 전투에서 강동의 장정들 8,000명을 뽑아 전선에 투입한 적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항우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우는 강동. 내 일찍이 강동에서도 병사를 차출하여 전선에 투입한 바가 있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 이대로 또 강동으로 가서 왕을 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목숨으로 내 삶을 연명하고 싶지는 않구나 하고 강을 건너라는 제안을 거절하죠. 항우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려 하는데 강을 건널 필요가 있겠는가? 강동. 이런 내가 강동의 왕이 된다 해도 무슨 얼굴로 희생된 강동 장정들의 부모를 보겠는가? 그리고 뱃사공에게 그래도 그런 말을 해주니 그대는 충직한 사나이로세. 자, 이 말을 받게. 이놈은 오추마일세. 추는 5년 동안이나 나를 태우고 다녔지. 내 추를 참아 죽이지 못하겠으니 그대에게 주겠네. 그리고는 말에서 내렸고 남은 26명의 병사들을 떠나 보냅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네. 이제 나는 최후를 맞이하려 하니 그대들은 목숨을 보존하게. 나는 먼 길을 걸어왔고 이제 이쯤 하려 하네. 병사들은 항왕폐하. 그리고 항우는 혼자서 이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짧은 병기를 든 채였죠. 그리고 마침내 추격대를 맞닥뜨립니다. 항우 혼자 대 5,000명의 기병대였던 것이죠. 즉 다들 말을 타고 있었고 천하의 항우를 쫓기 위해 편성되었던 만큼 최정예들만 모였죠. 하지만 항우는 내 여기가 죽을 자리로다. 와라.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항우는 말도 안 탄 상태로 혼자 100여 명 이상의 한나라 병사를 죽였던 것인데요. 이것은 항우의 괴력이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우도 10군데의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 항우가 싸우는 도중 문득 여마동이란 자를 발견했는데 여마동은 원래는 항우 진영에 있다가 유방 진영으로 갈아탄 사람입니다. 항우는 그런 그를 보자 여마동 너는 내 옛날 부하가 아닌가? 그러자 여마동은 움찔해서 괜히 딴청을 피우며 저자가 항우가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항우는 내가 듣기로 한왕이 내 목에 천금의 현상금을 걸었다지. 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항우는 들고 있던 칼로 자신을 찔러 자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한때 천하를 통일했던 영웅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죠. 항우가 죽자 온갖 장수들과 병사들이 항우의 시신을 취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은 싸움까지 벌였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까지 났죠. 여기서 시신을 취하게 된 자들은 유방에 의해 제후로 봉해집니다. 이렇게 항우가 죽음으로써 마침내 장장 4년에 걸친 초안전쟁이 그 막을 내렸습니다. 항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유방은 항우놈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셨군. 적이긴 하지만 존경했다. 여봐라, 항우를 노공으로 봉해주어라. 그리고 그의 시신을 곡성이라는 곳에 안장해주죠. 그러자 이제 유방은 천하에 그 적수가 남아있지 않았고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방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황제의 자리에 오르죠. 드디어. 그런데 유방이 황제가 되자 이제는 전쟁 때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자, 이제 황제도 되었으니 예전에 나한테 감히 대들고 거래를 하려 했던 놈 다 손봐줘야지. 그렇게 그는 피해 숙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숙청으로 훗날 저번에 땅 더 달라고 했던 한신과 팽월 등 다수의 공신들이 처형당하죠. 한신은 유방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으나 미움을 사 유방의 황후인 여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한신이 죽은 것은 토사구팽이라는 성어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니까 훗날에 가면 뜬금없이 공신 영포가 두려움이 생겼죠. 아니, 이렇게 공신들을 다 죽인다고? 이대로면 나도 숙청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하다. 그러던 와중 영포는 골치 아픈 일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영포는 결국 일이 꼬였네. 안되겠다. 그냥 반란 일으켜야겠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렇게 칼을 맞대게 된 영포와 유방. 그런데 영포와 대치 중에 유방은 왜 반란 일으켰는지가 궁금해서 아니, 넌 충성스러웠는데 왜 반란을 한 것이냐. 그러자 영포는 나도 황제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니, 저 정신 나간 놈이 저놈을 손수 진압해주겠다. 그리고 유방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를 진압하죠. 유방은 결국 이기고 영포를 죽이지만 자신도 이때 부상을 입어 그해 죽고 맙니다. 이놈이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는구나. 내 최후가 결국 이렇게 되다니. 이로써 기원전 195년 5월 29일 유방도 세상을 떠나죠. 중국사의 한 획을 긋고 현재까지도 널리 전해진 초안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죠. 그렇다면 이 초안전쟁 이후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이 끝난 뒤 경제와 민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장군들조차 말이 없어 소를 타고 다녀야 했을 정도이죠. 초안지의 첫 장이었던 진나라 때 중국 인구는 3에서 4천만이었는데 유방이 한 고조로 즉위하고 나서는 1,400만 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즉 인구마저 엄청나게 손실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한나라는 천하는 통일했지만 북방의 흉노족이 이렇게 한나라가 약해졌을 때를 틈타 침입해왔고 유방은 이런 흉노에게 참패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이 위기를 견뎌내죠. 그리고 나중에 즉위한 한무제 이후 점차 강대국이 되어가고 한나라의 위상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게 됩니다. 이로써 정사 초안지 시리즈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시작했던 초안지가 드디어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연재 속도가 많이 늦어서 시간이 걸렸지만 완결날 때까지 계속 초안지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신 별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영양가 높은 영상 열심히 만들고 채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